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7월 12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과 관련된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주식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1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조금은 이론과 관련된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과 관련된 거 재미없거나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안 보시거나 아예 건너뛰기를 쭉쭉쭉 하면서 별거 없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자신의 깊이입니다. 깊이. 어떤 하나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본업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이 그 본업에 대한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만 알고 따라하는 몇 개월 차 사람들 또는 1, 2년 차 사람들과 10년, 20년 그 일을 계속하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직장에 처음 딱 들어가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과거 얘기를 좀 해보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회사 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느껴보고 직접 해본 것과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레벨이 내가 좀 높아져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다른 조금 더 고차원적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밑에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위에서만 해보는 것들, 깊이가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외의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보면 그 소위 얘기하는 이 저 위에 재계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밑바닥 생활 안 해보고 올라오신 분들 중에 결국 그분들이 이어받고 나서 무너지는 회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에 것만 중요하고 밑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장 필요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본인이 얼마나 진짜 진지하게 주식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이걸로 평생 재테크를 하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큰 틀에 있는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가 나중에 이게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일 겁니다. 스토브리그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주인공이 야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단장으로 들어가서 야구를 책으로 배우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직원이 누가 뭐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이 야구를 책으로 배운다더라 하고 놀리는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책으로라도 안 배우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알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몰라서 물어볼 수 있지만 6개월 뒤, 1년 뒤가 됐었을 때 내가 기본적인 것조차도 몰라서 물어본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신입사원이 처음에는 모르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도 기분 좋게 대답해 줄 수 있죠. 근데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걸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고 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좀 서두가 길었네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 시점, 그 시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역사를 많이 끄집어 올렸죠. 400만 년 전 그 위까지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450만 년 전.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 정도 되니까 뭐 인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만 년 전인데 농업혁명이 나타난 게 1차 산업혁명이죠. 농업혁명이 나타났던 게 제1물결,
이름이 자꾸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제1물결로 본다라고 한다면 농업혁명, 얘가 신석기혁명이죠. 요게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이었습니다. 자, 1만 년 전입니다. 지금은 400만 년 전이고요. 요때는 400만 년 전이고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제1물결이 오는 데까지 399만 년 걸렸죠. 399만 년 걸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구석기인들이잖아요. 뭐 호모, 뭐 하빌리스든 뭐 네안데르탈인이든 크로마뇽인이든 전부 다요. 그다음 이물결로 대표되는 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18세기에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750년으로 따져볼게요. 1750년 정도로 따져보면 1만 년 전부터 1750년 전까지 약 한 8250년 정도 걸렸죠. 이렇게 보면요. 1물결에, 그러니까 제로에서 1물결까지 오는데 399만 년, 1물결에서 2물결까지 오는데 8250년. 자, 그리고 3물결이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은 대략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죠.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2물결에서 3물결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0년. 여기서 지금 현재 디지털 혁명이 나타나고 있죠. 디지털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기가 한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201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이거 뭐 지금 걸린 시간으로 따지면 60년, 뭐 2020년으로 봐도, 지금으로 봐도 70년, 이거밖에 되지 않죠. 다음 변화는 또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 또 다른 오물결은 얼마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짜 1, 20년 지나면 또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속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죠. 빠른 것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제가 상당히 많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융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융합. 지금 융합이 본격화돼 가고 있잖아요. 융합. 본격화돼 가고 있는데, 이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섹터 영역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섹터나 영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AI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 AI가 적용될 수 있는 건 거의 우리 인간 생활이 이제 앞으로 전 분야에 다 융합되겠죠. 근데 이거 융합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5G, 6G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 계속 발전을 하겠죠. 이거 발전하려면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도 있을 것이고 통신 쪽도 있을 것이고, 그럼 반도체 같이 연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거의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죠. 보안. 이게 이렇게 연결이 자꾸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는 요때까지만 해도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먼저 발전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후진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이제 좀 명칭상 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소위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먼저 알고 새로운 걸 알고 나면 기존에 이제 있던 정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한물 간 거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밑에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개도국이겠죠. 개도국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노동비 자체는 걔네들이 훨씬 더 싸니까 그쪽으로 물려주고, 우리는 좀 더 높은 기술에 갖고 있는 요거 쪽으로 넘어가서 개도국과 선진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아닌 상황이 되죠. 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 백신이라든지 이거 보세요. 지금 그 최근에 일어났던 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거에 대한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사회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디지털 혁명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빨라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단순하게 우리 시장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도 뭐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시간적 여력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전 지금 현재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게 미국 그리고 중국이니까 이쪽의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봐야 될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주도니까 제가 매일 미국 시장 얘기도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연계를 해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추세, 트렌드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트렌드가 바뀐다는 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 예를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의 윗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을 1955년부터 64년 정도까지의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윗세대 분들, 그 윗세대 분들을 보면요. 참 불행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처음에 태어나서 어릴 때, 유년기 때는 어땠습니까? 유년기 때는 우리나라 농업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모든 거의 가치관, 사상, 이 사고의 틀 자체가 이 안에 있었었죠. 근데 10대, 2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뭐 10대, 20대 또는 20대 후반, 30대 정도 초반에서 이런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걸 처음부터 속된 표현으로 맨땅 헤딩으로 다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걸로 조금 먹고 살만해졌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좀 키웠고, 이제 좀 편안하게 세상을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나요? 정보혁명이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또 새롭게 컴퓨터, 뭐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걸 처음부터 지금 다시 배우고 계시죠.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대를 정말 좀 안타깝게 태어나신 분들이고, 물론 그 중에 일부 분들은 아주 잘 적응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갔는데 이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서 어떤 기법과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세상이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내가 얼마큼 알고 얼마큼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자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자꾸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세상 자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그렇게 변화해 가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인데, 주식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겠죠. 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주식 관련 이론 말씀드리면서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익률로 만족을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면 상한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상한가 한 방을 생각하는 거죠. 그 손절을 못 하는 거죠. 도박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9번 잘하다가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9번 성공했는데 한 번 실패해서 9번 성공한 거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론 단타라는 매매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안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안전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제가 아마 이거 VIP 방에서는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무방에도 뉴스를 올려드리잖아요. VIP 방하고 똑같이 올려드립니다. 뉴스는 똑같이 올려드리는데, 그 뉴스를 보시라고 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재료의 크기 같은 거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이 얼만큼 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였고요. 아마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무방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주식시장의 생리를 좀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단기적인 형태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뉴스들 중에서 보면 일정 매매가 가능한 부분들도 보이고요. 또는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스윙이나 중장기를 보시라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돌아가는 상황이 주식시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단타를 하라고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를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설픈 지식이나 짧은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집에 빠져서 본인이 나중에는 손절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뇌동매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여러분들 지금도 자기 자신의 이 예수금에 들어가 있는 거 매매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사이버 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까지는 아주 소액으로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진짜 자신의 소중한 자산, 진짜 은퇴 자금 이런 거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종잣돈을 만들고 싶었던 그 금액, 도박을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남들이 와 이거 간대더라, 그거 따라가시지 말라고요. 자, 주식의 매매 방식에는 단타라는 방식, 스윙이라는 방식, 중장기라는 방식, 크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단타라는 방식은 스캘핑이라는 방식도 포함을 해서요. 이 방식이 이제 제가 이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얘는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 가끔 정말 심심하다 싶으면 한 번씩 개인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별로 안 권해드리고 싶은 방식. 알고 있지만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알고서 안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리스크가 큰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1번이 안전입니다. 안전.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안 잃는 게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잃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잃지 않아야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야 그 다음부터 수익률입니다.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것만 보시잖아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종목을 살 때 내가 이걸 사면 몇 프로를 먹으면 내가 얼마를 투자하니까 얼마 정도의 수익금 나올 수 있어. 이거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사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 자리까지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는 진짜 보초병 정도만 세우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요. 다음 2편에서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론에 가까운 얘기가 좀 많았고요. 심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주말들, 휴일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